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오늘은 조선 건국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의 가장 큰 측근이었던, 가까운 측근이었던 정도전과 함께 힘을 합칩니다. 자, 이들은 만난 지 9년째에 이제 조선을 세웠는데요. 우리도 집 지을 때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단계적으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나라 조선이라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도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럼 그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 당시 지도였습니다. 자, 이쪽에 천령이부 땅, 그리고 개경, 요동, 명나라, 원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나라와 많이 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샛별이었던 명나라가 있었죠, 그때는. 그래서 원나라의 땅에 명나라가 침략을 해서 거의 다 가져가고, 원나라가 완전 도망치듯이 위쪽에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땅이. 근데 우리가 이 명나라 땅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지금 현대 중국 아시죠? 이 중국의 3분의 2 크기입니다. 자, 엄청 크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나라 버리면 보복이 무섭고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면 배신인데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명나라 입장에서 자기네들을 원나라 이제 멸망시키고 완전 땅 다 할 때 고려가 뒤에서 침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라고 이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그 터무니없는 요구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이제 고려 30왕 때 그 공민왕 때 돌려받았던 천령 이북 땅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나라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고려 땅이었는데 원나라가 침략을 해서 다시 가져갔다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자, 근데 공민왕이 이제 노국대 장군제가 죽은 다음에 완전 흥청망청 술도 빠져 살고 막 신도는 막 부패한 관리가 돼버리고 하니까 여기 그때 고려 조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제 고려 그 현재로 말하면 그 국회의원들 그런 신하들도 막 다 부패에 찌들어가지고 막 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원망도 엄청 컸겠죠? 자, 명나라가 천령 이북 땅을 요구했어요. 원나라 땅 우리 거니까 그 천령 이북 땅도 우리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거였는데. 그래서 고려에 있던 최영 장군, 그리고 우왕이 가장 신임하고 있던 최영 장군이 이제 쟤네들 너무 거만해. 우리가 본때 보여줘야 돼. 해서 요동을 정벌하라고 하자고 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질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 정벌에 행해집니다. 근데 이때 반대파의 입장에서 이성계가 있었거든요. 그가 사불가론이 되면서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불가론은 말 그대로 4가지 불가능한 이유인데요. 요동정벌이 불가능한 4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보면 아시다시피 큰 나라랑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면 우리가 질 것이다. 질싸움을 만들지 말자. 자, 두 번째, 지리상으로 보면 위쪽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쪽에 일본, 그 당시 왜라고 불렀어요. 전 왜라고 할게요. 왜나라가 고려를 침략할 수도 있다. 세 번째, 더운 날이잖아요. 장마가 내려서 전염병이 돌면 우리나라 군사가 많이 죽을 것이다. 안 그래도 불리한데 병사 수도 적으면 질 것이다. 마지막 4번째는 여기 덥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 악교가 있어요. 이거를 지지해주고 고정해주는 악교가 있는데 이게 녹고 막 활도 녹슬고 막 칼도 녹슬고 하니까 싸우기 너무 불리할 것이다. 근데 최영 장군은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쟤네 원래 큰 나라였어? 아니었잖아. 우리도 큰 나라 될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요동 정벌해야 돼. 왜 나라? 그거 내가 막을 테니까 가. 그리고 3번째, 4번째 이유였던 그 더운 날과 장마는요. 야, 쟤네도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냥 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질싸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은 최영 장군의 말대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도 최영 장군의
뜻에 동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영 장군이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자였던 권문세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검문세족이 뭐예요? 권문세족이란 원나라만 친했다고 했잖아요, 고려가. 그래서 친원파들이 얘기한 건데요.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려 신하들이 자기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이제 힘이 세진 거죠. 권력도 세지고. 자, 그리고 고려 입장에서 이제 다양한 직책, 고위 관리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권문세족은 또 다른 의미로는 그게 끊임없이 계속이 돼서 점점 이게 양반처럼 이제 딱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은 권력자다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무신정변 때 나중 최씨 일가에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 다시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요동을 정벌하러 갔어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게 아닌 거예요. 좀 이거 불리해 해서 이쪽 압록강 있거든요. 압록강 옆에 여기 위화도에서 잠깐 멈춰요. 잠깐 멈추는데 서신을 보내요, 우왕한테.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회군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반대를 했어요. 근데 회군을 합니다. 회군을 해요. 그럼 반역이죠? 근데 얼마나 반대라고 얼마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고민해라고 생각을 했으면 위화도까지 가는데 개경이랑 거리가 이건 지도상이니까 좀 작지만 꽤 엄청 차이가 나지도 않고 엄청 좁지도 않아요. 근데 올라갈 땐 19일이 걸렸는데 내려올 때는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엄청 그러니까 초스피드로 내려온 거죠, 정말. 내려와서 바로 성을 함락시키고 최영 장군과 우왕 장군을 이제 잡아서 최영은 사형을 시키고요. 우왕 장군을 폐위를 시켜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는 나중에 창원과 함께 가는데요. 현재는 폐위를 당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최영 장군은 이유 없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요동을 공격하라고 한 죄를 물어 처형을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무민이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이성계가. 자, 죽였어요. 근데 이때 최영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죄가 있다면 내 무덤에는 풀이 날 것이지만 내가 죄가 없다면 내 무덤에는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죽이고서 무덤을 만들어 보니까 풀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풀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능참봉이라는 관리를 둬서 풀도 심고 엄청 관리를 해줬는데도 심는 속속 다 죽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풀이 나지 않는 흙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무덤 해서 최영 장군의 무덤에 적분이라 부르고요. 태조 이성계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잖아요. 그리고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덤에는 엄청나게 잡초들을 무성하게 자라났다고 해요. 재밌는 일화지만 뜻이 있었던, 뼈가 있었던 일화죠. 현재 지금도 최영 장군의 무덤에 풀이 안 나냐고요? 지금은 나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이 돼서 끊임없는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우왕을 폐위시켰어요. 그런데 다음 왕이 넙죽 자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권문세족들 눈치를 봐야 되지만요. 그래서 창왕을 올립니다. 우왕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창왕도 폐위를 시켜야 돼요.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폐위시켰다는 이유가 학자들의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아까 얘기했죠. 공민왕의 측근 신돈 얘기가 있었는데 신돈의 자식이다. 왜냐면 신돈의 첩이 있었는데 반야라는 첩이었거든요. 나중에 반야가 우왕이 자신의 아들이니까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왕궁에 들어가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했는데 결국엔 자루에 이제 넣어져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이제 이성계가 딱 듣고서 아싸 나이스 캣 해서 쟤는 신돈의 아들이야. 창왕도 폐위시켜서
유배 보내서 거기서 죽입니다. 이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이제 점점 권력자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쟤네 신하들이랑 짜고 나 죽이려 했어 해서 권문책도들과 함께 폐위를 당하고 의왕과 함께 유배를 보내져서 죽습니다. 자, 준비는 다 됐어요. 그러면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성계가 왕이 되려면 백성들의 지지도 필요하잖아요. 백성들의 지지를 한꺼번에 확 얻을 수 있었던 사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